5,000년 역사를 지닌 문명의 발상지 중국, 대륙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지켜온 한자를 대신하여 한국의 한글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절규가 베이징 거리를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특히 단 이틀 만에 한글을 숙달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면서 중국 사회는 거대한 변혁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통적 가치와 혁신적 필요성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과연 5,000년 역사의 문자를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한글 혁명, 그 이면에 숨겨진 심층적인 진실을 면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심도 있는 연구 결과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며 중국어 교육과 문맹 문제 해결에 평생을 헌신해온 천민준 교수입니다. 우리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만 명에 달하는 문맹자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저에게 깊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제가 지난 10년간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문맹 인구는 주로 서부 내륙 지역과 농촌 지역, 그리고 소수민족 거주지에 편중되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문맹 퇴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표기 체계인 한자 자체의 내재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수천제 달하는 한자를 새롭게 익혀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55세 이상의 문맹자들 대부분은 이 나이에 그림 같은 글자를 어떻게 모두 외울 수 있겠느냐며 학습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만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이 진행 중이며 그 성과가 가히 경이롭다는 보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으나 대만 국립대학의 펑웨이 교수가 보내온 연구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며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 남부 지역에서 6개월간 진행된 시험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육 방식이 전통적인 한자 교육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단지 수십 개의 자음과 모음만 숙지하면 중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읽기와 쓰기의 기본 원리를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 대만은 중국어가 아닌 한글을 사용하여 문맹 퇴치 실험을 시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명료합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적인 글자를 각각 암기해야 하는 표의 문자이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 한번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문자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합 체계의 용이성은 특히 성인 문맹자들에게 절대적인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저의 학문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과연 한글이 정말로 우리 중국의 심각한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국에서도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시험해 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는 5,000년의 깊은 전통을 가진 한자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문맹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보조수단으로서 한글의 잠재성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학자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중국 본토에서도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직접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 결정에 대해 수많은 반대와 도전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지만 연구자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라도 있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반드시 시도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펑웨이 교수 연구팀이 대만에서 개발한 교육 방법론은 실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학습자들에게 한글의 자음과 모음만을 먼저 철저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중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방식을 익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학습자들은 한글로 표기된 중국어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읽기의 기본적인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한자와 연결시켜 학습을 심화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독창적인 접근법은 고령의 학습자들에게 믿기 어려울 만큼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중국어 학습의 어려움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표기 문자인 한자는 문자와 소리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비표음 문자이며 기본적인 독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3,000자 이상의 한자를 의무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성인 문맹자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물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수년간 실시한 현장 연구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문맹 성인들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대다수는 한자는 글자 수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배울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고 좌절감을 토로했습니다. 한 60대 농민은 이 나이에 수천 개의 그림 같은 글자를 외울 자신은 도저히 없다며 깊은 상실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이야말로 문해력 향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글은 과학적이고 극도로 체계적인 문자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만으로 세상의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글자 형태는 학습자들이 문자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용이하게 합니다. 대만 실험의 가장 경이로운 점은 참가자들의 폭발적인 학습 속도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숙달하는 데 단 이틀이면 충분했고 평균적으로 2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 능력을 완벽하게 습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자 학습에 비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한 참가자는 처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원리만 이해하고 나니 너무 쉬웠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평생 글을 읽지 못했는데 이제 간단한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마치 꿈만 같다며 감격에 찬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만의 실험은 또한 한글 학습이 한자 이해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음운소리, 개념을 명확히 습득한 학습자들은 한자의 발음을 훨씬 더 쉽게 기억했고 이를 통해 한자 학습 자체의 속도도 현저히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접한 저는 깊은 학문적 고뇌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중국의 문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5,000년의 찬란한 문화 전통인 한자를 포기하지 않으며 섬에 엄접어도 문맹 퇴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중국에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중국어 교육의 발전에 헌신해 온 저로서는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를 문맹 퇴치에 활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술적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이념이나 자존심보다는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대만의 성공 사례를 목격하며 중국에서도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글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특징은 그 놀랍도록 체계적인 구조였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과학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한자처럼 수천 개의 독립된 문자를 개별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본 원리만 명확히 이해하면 누구나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한글의 과학성은 실로 경탄할 만합니다. 단지 24개의 기본 문자, 자음 14개, 모음 10개만으로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각 자음 글자들이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을 정교하게 본떠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형상화했고 애는 혀가 위심몸에 닿는 형태를 그리고 M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디자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직관적인 설계 원리는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가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검토해 보니 이미 여러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극찬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펄 박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포함했으며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레드야드 저프리 샘슨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합리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칭송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언어학자 앙드레 마르티네트는 한글을 문자의 이상에 가장 가까운 표기체계라고 평했으며 유네스코가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국제적 인정의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평가와 더불어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 한국의 문맹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글이 지닌 학습 효율성과 과학적 설계는 중국의 문맹 퇴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단 500년의 역사를 지닌 한자를 근본적으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맹 퇴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론적 연구의 단계를 넘어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톤 섬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의 사례 또한 저에게는 거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2009년부터 찌아찌아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기 위한 공식 문자로 한글을 채택한 후 문자가 없어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그들의 언어와 문화가 체계적으로 보존되었고 문맹률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도 한글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했다는 사실 역시 한글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는 드디어 연구팀과 함께 중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문해력 교육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혁신적인 결정을 연구진들과 논의하는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연구팀 회의에서 제안을 발표하자마자 회의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고지식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 교수님, 지금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연구소는 중국어 문해력을 연구하는 곳이지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한들 중국 문맹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발상입니다. 특히 우리 연구팀의 선임 연구원인 장 박사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천 교수님, 한자는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문화의 정수입니다. 외국 문자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이 외부에 알려지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고 우리 연구소의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한글 도입이 중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접근이 학문적 가치보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냉정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 방식만으로 중국의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난 30년간 우리가 시도한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천만 명이 글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방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 누구도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자를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맹자들이 더 쉽게 문자 개념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자 학습까지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견고한 가교 역할로서 한글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문맹 문제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진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몇몇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연구팀에게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문맹률은 여전히 8.8%에 달하며 이는 약 1억 명 이상의 문맹자가 현재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농촌 인구의 문맹률은 25%에 육박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과연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분명히가 혁신적인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한글의 효율성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하며 연구진들을 끈기 있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만의 펑웨이 교수로부터 최근 전달받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데 단 이틀이면 충분했으며 평균 2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 능력을 숙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만 연구팀이 왜 굳이 한글 도입 실험을 시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어 학습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어 학습의 핵심 장애물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최소 1000자 이상을 의무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한자의 비효율성, 발음과 문자 형태 간의 불일치, 그리고 복잡한 성조 체계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대만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놀라운 속도의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연구실 화이트보드에 한자와 한글의 학습 곡선을 직접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자를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한글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자는 초기 학습 장벽이 매우 높은 반면 한글은 초기에 빠르게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글을 통해 기본적인 문해력을 익힌 후 이를 기반으로 한자 학습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전체 학습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을 효과적인 디딤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한자 학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성공 사례를 들며 한글의 범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한글 도입 후 문맹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이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례였습니다. 점차 일부 연구원들이 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소규모 실험을 우선 진행해 보자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문맹자들을 모집하여 첫 수업을 시작했을 때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학습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새로운 문자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한자도 못 배웠는데 이제 와서 한국 글자를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습니다. 저와 한글 교육 전문가인 조 박사는 참가자들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휴식 시간마다 많은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나 K-POP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가 활동으로 여겼지만 곧 이것이 한글 학습의 귀중한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한류 콘텐츠에 친숙했고 한국 음식이나 연예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글 학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하던 연구진들 중 일부가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인 리 박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천 교수님의 제안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문맹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직접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는 것이야말로 과학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연구진 중 절반 정도가 제 실험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본격적인 연구를 실행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실험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는 한글 교육 전문가인 조 박사의 도움을 받아 문맹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방식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 박사는 한글 교육의 핵심은 기계적인 암기가 아닌 문자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조합의 원리만 이해하면 매우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글자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과 시각적 요소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 박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의 중국어 교육 방식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어 학습은 보통 한자를 직접 필기하면서 진행되지만 한글은 소리를 먼저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점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한글 카드를 활용하여 자음과 모음을 직관적으로 조합하는 방식과 필기보다 발음을 먼저 익히게 하는 소리 중심 학습법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게임 요소를 가미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한글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실험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감을 보이던 참가자들이 점차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접근법은 예상했던 것 이상의 폭발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거 방탄소년단 멤버 이름이잖아? 내가 직접 한글로 읽었어. 김치, 불고기 이런 단어를 내가 직접 읽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참가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스타나 음식 이름을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을 급격히 높여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습 속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틀 만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완벽하게 습득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참가자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까지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문자와 발음이 1대1로 정확히 대응되는 표음 문자라는 특성 덕분에 참가자들의 의문인식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를 구분하지 못하던 참가자들이 한글 학습 후에는 발음 차이를 더 명확히 인지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한글을 먼저 학습한 참가자들이 한자를 배울 때 보이는 인지적 향상이었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한글을 먼저 배운 그룹은 한자의 구조를 이해하는 속도가 40% 이상 빨라졌으며 한자의 형태와 발음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팀은 교육부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실험의 전 과정과 객관적인 데이터, 참가자들의 학습 곡선, 그리고 한글 학습이 한자 습득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상세하고 면밀한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저는 팀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보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글은 문맹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문화의 정수인 한자 학습으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후 교육부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개혁 성향의 관리들은 우리의 연구 결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지만 보수파 인사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교육부의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연구 결과를 직접 발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육부 고위 관리들과 언어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5,000년 역사의 한자를 포기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글을 보조도구로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자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파 인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습니다. 중국 교육부 정책연구실의 정 국장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천 교수님, 귀하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지만 외국 문자를, 그것도 한국의 문자를 국가 정책에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문화적 자존심 문제와 직결됩니다. 한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 문명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한글을 도입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한자를 경시하게 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다른 위원은 정치적 민감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내외에서 중국이 자국 문자를 포기하고 한국 문자를 채택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교육부는 결국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많은 데이터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며 제한된 규모의 추가 실험을 허가하는 선에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교육부 부국장인 왕 박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천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매우 혁신적이고 용기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학술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정치적 차원의 논쟁을 불가피하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문맹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참가자들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이들이 처음으로 문자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상실되었던 자신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의 신중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중요한 연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제한된 규모의 추가 실험이 허가된 것은 비록 작지만 중대한 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험 규모를 확대하고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한자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명확히 나누어 한 그룹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른 그룹은 한글을 먼저 배운 후 한자를 학습하게 하는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개월간의 추가 시험 결과 한글을 먼저 학습한 그룹이 한자 습득 속도와 전반적인 이해도 측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참가자들에게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한글을 활용한 그룹은 기초 문해력 획득에 평균 4주가 소요된 반면 전통적 방식의 그룹은 3개월이 지나도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교육부와의 2번째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실험 참가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증언을 담은 영상과 상세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손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인데 67세 여성 참가자의 감동적인 증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저는 끝까지 한글이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소중한 한자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자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글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일 뿐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은 이로 인해 결코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설득력 있는 객관적 데이터 덕분에 교육부는 마침내 10개 농촌 지역에서 한글 활용 문화의 교육의 제한적 시범 운영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정책 승리는 아니었지만 중국의 문맹 퇴치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결정은 중국의 문맹 퇴치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중국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기쁨과 가능성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문맹 해결의 차원을 넘어 참가자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이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으로 버스 노선표를 혼자 읽었어요. 이제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손주들에게 제가 직접 쓴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의 실험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한글을 통한 문맹 퇴치의 가능성은 점점 더 명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처럼 혁명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언어 학습에 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자나 언어를 배우면서 겪은 어려움이나 성취의 기쁨, 혹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심도 있는 의견이 이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연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